A죠. A의 역행렬인데 A가 앞에 둘 다 너무도 드러나게 나 역행렬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A로 묶어주면 되죠. 그럼 A 플러스 B는 2 단위 행렬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역행렬 구해볼게요. A 곱하기 A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A의 역행렬이니까 A 곱하기 어떤 것이 단위 행렬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어디다 준다? 여기다 주는 거라고요. 즉 A의 2분의 1 A 플러스 B는 단위 행렬이 되죠. A 곱하기 어떤 것이 단위 행렬이니까 이 어떤 것이 A의 역행렬이 된다고요. 사실은 존재함을 보일 때는요. A의 역행렬이 무엇인지 구해도 되지 않을 때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만 되더라도 존재함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말에서 다음 단계는 항상 뭡니까? A의 역행렬을 X라고 하면 AX와 XA가 모두 단위 행렬로 같다라는 것이 역행렬의 정의예요. 즉 A 곱하기 2분의 1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이면 2분의 1 A 플러스 B와 A를 곱해도 단위 행렬이 돼야 된다고요. 따라서 두 개는 같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2분의 1은 실수배니까 의미가 없죠. 즉 A의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곱하기 A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역행렬을 구하라, 역행렬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 이상 단위 행렬의 실수배만 되더라도 두 개를 곱해서 단위 행렬의 실수배면 두 개의 자리를 바꾼 값이랑 같다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역행렬에서 다음 단계는 항상 이렇게 가세요. 웬만하면. 그러면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AB죠.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A죠. 그러면 A제곱이 사라져요. 그래서 AB와 BA가 같게 됩니다.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BA다라는 건 틀리게 되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파워를 얻게 돼요. 어떤 파워? AB는 BA라는 파워를 우리가 얻게 돼요. 이 파워를 얻었기 때문에 디귿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교환법칙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행렬의 곱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교환법칙이 성립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실수해서 했던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앞에 있는 식 가지고 기억, 니은을 다 해결했어요. 당연히 디귿은 뒤에 있는 식에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거죠. 나는 교환법칙을 쓰고 싶어. 교환법칙을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A의 A 플러스 B가 이 단위 행렬이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역행렬이 존재해.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식에서 그러면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A의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역행렬도 당연히 존재하죠. 뭐 아주 쉽게 2분의 1을 앞에다 붙여버리면 A 플러스 B의 역행렬은 2분의 1A일 거예요. 이것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난 교환법칙이 너무 쓰고 싶네. 여기를 쳐다보는 거죠. 쳐다봤더니 A제곱도 있고 B제곱도 있잖아요.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보자고요.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 교환법칙 쓸 수 있다. 왜? 내가 너무너무 잘 공부할 수 있는 합차 공식. 쓸 수 있어요. 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즉 A 플러스 B, A 빼기 B라고 쓸 수 있고요. 넘기고 났더니 2로 묶을 수 있는 A 플러스 B예요. 거기에다가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역행렬을 똑같이 곱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이 만나면 단위 행렬이 돼요. 단위 행렬과 어떤 행렬이 만나면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여기는 만났습니다.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이 단위 행렬. 뭔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A 빼기 B가 이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를 보세요. 문제는 B제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누구? B제곱. B제곱이기 때문에 누가 사라져야 됩니까? A가 우선은 좀 사라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A는 B 플러스 2 단위 행렬이다 라고 쓴 다음에 어떻게 뭔가 식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서 내가 조금 더
간단하게 도전할 수 있는 a제곱 플러스 ab는 이 단위 행렬이 조금 더 만만하죠. 거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대신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이니까 결국 b 플러스 2 단위 행렬의 제곱은 a 대신에 b 플러스 2 단위 행렬 곱하기 b는 2 단위 행렬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위 행렬이 있을 때는 어렵지 않게 그냥 전개하면 되죠.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단위 행렬은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죠. 더하기 여기 b 곱하면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b는 2 단위 행렬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요. 2b제곱 b제곱이 궁금하니까 2b제곱 4b 더하기 2b 넘어가면 마이너스 6b 4 단위 행렬이 넘어갔습니다. 2 단위 행렬 빼기 4 단위 행렬 빼기 2 단위 행렬이 되죠. 2로 나눠주면 b제곱은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b제곱은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 단위 행렬까지 2로 나눠줬죠? 그냥 단위 행렬이겠죠? 그쵸? 2 모두 약분하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a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a. 그러면 이 b가 a에 관한 식이 되어야 되겠네? 출발했던 데를 다시 쳐다봐요. 그럼 여기서 b는 b 넘기면 a-2 단위 행렬이죠. 그대로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3배 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배 하면 플러스 6 단위 행렬 빼기 단위 행렬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5 단위 행렬이 바로 b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요. 볼까요? 5 단위 행렬 마이너스 3a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다라고 우리가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선생님 왜 저렇게 했어요? 숙달이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용을 어떤 걸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느냐. b제곱을 물어보니까 b, a를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교환법칙이라는 거.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합차공식, 곱셈공식, 인수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역행렬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20번 문항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21번 문항부터 남은 문항은요, 3부에서 연결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